자, 첫 번째 순서는 이슈앤서문입니다. DB금융투자 얼지로 금융센터 이용로 차장과 함께 월요일 개장 첫 코너 준비 들어가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에 저는 주말 농장까지는 아니고 이제 감자 캐러 갔어요. 노동력 착취죠. 네. 그 땀을 통해서 네, 이제 아니, 리플레시도 착취는 되시고. 아니고,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았는데 첫 번째는 예. 왜 작황이 안 좋을까봐 가뭄이 들어가지고 감자의 씨알이 작다 했는데 작은 것도 있고 네. 큰 것도 있는데 쭉 다 캐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지난해만큼 수확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제가 다 먹는 건 아닙니다. 네. 같이 이제 가신 일행분들하고 근데 자연의 신비, 네. 대자연의 놀라움. 그래서 시장의 흐름도 너무 이제 지난주에는 보면은 뭐 다중내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렇지만 않고. 자, 희망을 또 가져야 된다. 살아남는 길이 이번 주에는 또 생길 것 같고 해서 뭐 예전부터 딱 했던 것 중에 시장에서 또 버티시는 분들이 네. 예, 승자다. 네. 그렇죠. 결국은 어쨌든 시장은 계속적으로 하락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하지도 않으니까 거기에서의 흐름을 잘 타고 있을 때 결국 하락장도 꾸준히 계속 하락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여기서 이제 잘 버티시면은 다시 이제 상승의 그런 그 기류가 탔을 때 또 수익이 날 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요. 너무 이제 그 한국장의 지난주까지도 이렇게 보면은 하락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더 컸던 원인 중에 6월 달 한 달만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주가 하락률은 1위, 예, 그렇죠. 수익률은 꼴찌 이렇게 예, 그렇죠. 되잖아요. 뭐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뭐 레버리지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뭐 레버리지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한국은 이제 일단은 뭐 CFD 가장 최근에 문제됐던 거는 CFD 계좌를 통해서 매매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신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담보 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해가지고 뭐 140% 이하로 빠졌을 때 네. 즉각적인 이제 다음날 바로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을 경우 그 이상 됐을 경우는 뭐 이제 각 항목별로 담보 비율 한도 내에서 하루의 여유를 더 주고 이렇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데 CFD 같은 경우는 담보 비율이 설정된 거에서 바로 떨어지게 되면 그 즉시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하락했을 때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담보 부족 나오면 계속 나와요. 기업의 가치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예, 그런 다 무시됩니다. 수급으로 다 가격은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내가 가진 주식의 주가가 왜 이렇게 떨어져라고 하면은 네. 가장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뭐 상징성 있고 안전하다는 주식이 삼성전자, 뭐 현대차, 네. 뭐 SK 하이닉스 이런 네임 타이틀이 있는데 속절없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뭐 기사 내용도 뭐 도배가 되죠. 뭐 난리가 나는데. 신용융자 잔고라는 것이 많이 가벼워졌죠. 예, 많이 지금 가벼워진 상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반등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되고 있는 게 왜냐면은 시장 전체의 평균 퍼입니다. 네. 이 부분이 그 기존에 우리가 3,000대 이럴 때는 1배 수준이 좀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0.8배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 가 진입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이제 나올 물량이 끝났다라고 판단하에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형태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기에는 신용융자 금리도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그 공짜 돈 아니에요. 네, 그렇죠. 증권사는 따박따박 뛰어갑니다. 이게 그 정부에서 주택에 대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거론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 바로 주담대 금리, 예, 뭐 이자 이게 장사 딱 나왔거든요. 금감원에서 이제 딱 했는데 증권회사도 조금 뭐 들여다봐야죠 당연히. 예. 예. 자, 요점은 우리 시장을 두고 이제 냄비 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뜨겁게 달궈지고 너무 뜨겁게 식고 전 세계에서 사실 이 인터넷이 발달한 우리는 인터넷 강국이죠. 네, 그렇죠. IT의 강국. 네. 그만큼 이제 이 모바일로 MTS 하는 네. 거래, 그다음에 이제 HTS 거래 네.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렇죠. 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물론 이거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은
자산의 이제 금융 지식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만 예.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투기화되는 거거든요. 자,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레버리지 관리를 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많이 인지하셨을 네. 거고, 자 레버리지 관리만 잘 되고 견디면은 또 맛볼 수 있는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럼요. 그죠? 예. 너무 투기화돼서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번 주에는 좀 반등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추가로? 살짝 기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알겠습니다. 이제 안 뭐 될 수도 있지만 뭐 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너무 또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 한 번 또 이제 2차 부분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적당하게 좀 조절을 해주시는 게 알겠습니다. 자,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네. 자 이슈를 정해 오셨죠. 이슈는 이번 주 주목되는 게 뭐 다들 인지는 하셨을 것 같은데 화면 볼까요? 자 전기료입니다. 전기료. 전기 사용량 1인당 전 세계에서 1인당 평균치는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는 가장 탑수익권, 예. 3위권이라고 네. 된 것 같아요. 미국, 캐나다에 이어서. 자, 네, 1인당 전기 사용료 부분이 이제 상위권으로 나왔는데 전기 사용량이. 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좀 기사 부분이 네. 좀 애매한 게요. 네. 1인당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전기 전체 사용량에 대해서 1인당 나누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네. 2020년하고 2021년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의 상관을 비교했을 때 그때 당시 1인당 이제 가정당 1가구당 나눴을 때하고 가구당으로 보게 되면은 사용량이 그렇게 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체 사용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2020년에는 뭐 5,000kW 정도 1인당. 그다음에 2021년 같은 경우 10,000kW가 넘는 걸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전체적인 사용량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산업 쪽에서 네. 우리가 이제 산업이 발달하고 기업들이 그만큼 이제 업의 활동을 열심히 해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거고 이 늘어나게 돼서 기업들의 이익도 많이 증가됐을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이제 1인당 전기 단순하게 1인당 전기 사용료 세계 3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개인들이 1인당이라니까 사람들이 사용한 걸로 좀 많이 착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조금 곡해되는 부분이 있다. 네. 결국은 산업이 이제 발전이 되고 이제 우리 국가 전체적인 그 수익이 늘어나면서 이런 전기 사용량도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손 봐야 돼요. 네. 유가가 상승하면서 그 한전에다가 전체적인 부담을 주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되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거를 전체적인 개인들한테 이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아니지 않을까. 예. 전 나름대로 이거는 뭐 생각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긴 네. 한데 이제 요는 너무 싼 전기를 남용했다. 그래서 네. 올려야 돼. 원가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오늘 네. 오후에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엔 이 포인트는 한국전력이잖아요. 네, 그렇죠. 주식으로 치면 한국전력하고 한전이 독과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다양한 얘기들은 또 있죠. 일단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모든 이제 전력 거래라는 거는 한국전력 안에 전력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이 전력 거래소 각 우리가 뭐 발전소 우리가 흔히 뭐 남동 발전, 서부 발전, 뭐 중부 발전, 서울 근교에 있는 이런 발전소들부터 해서 한국수력, 원자력 이런 각 발전소마다 발전되는 전기를 한국 거래소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집중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단가가 거래돼 가지고 네. 이제 판매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수력 원자력이 돈을 가장 잘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는 이제 수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이제 전기를 생산했기 때문에 원가 부분이 쌌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발전소들에 대해서는 뭐 화력이라든지 LPG, LNG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 지금 유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 상승을 해서 원자력 가격이 많이 상승하니까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들이었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각 기업들이 이제 일반적인 우리 개인들도 뭐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발전된 전기량을 거래소를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그쪽에 이제 거래되는 형태로 갔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개인 간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이제 바뀌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싸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들로 좀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 현실화는 분명히 시켜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전기료가 싸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개인당 전기 사용량 이거는 좀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네. 산업 활동을 통해서 얻었다. 네. 근데 이제 해외에서 보면은 그게 보조금으로 인식이 되면은 네. 분명히 상계관세를 매길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기료가 싸다고 와 지금까지는 조용히 있어서 잘 썼지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현실화 논의가 활발해지는 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지금 좀 전에 지나갔지만 뭐 민영화다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시장 논리는 분명히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주식시장으로 치면은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관련 산업의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생각은 좀 해봐야 되고 정상화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자, 그까지. 네. 그래서 한전은 오늘 괜찮을 것 같나요? 뭐 약간의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반등은 좀 있을 예, 것 어쨌든 가격의 현실화를 일부라도 반영을 한다라는 게 이제 좀 취지니까. 네. 예. 오케이. 한전, 회안의 한전. 자, 그리고 또 기업 준비하신 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저 기업 뉴스앤 소문, 이슈앤 소문이니까 네. 어떤 기업에 무슨 이야기가 들리는지. 맥락은 이제 에너지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다 보니 나름대로 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네. 국제유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원가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상승을 하고 방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한국도 이제 개인 간 거래나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 네.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기업들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나 아니면 뭐 큰 기업들도 보게 되면은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많이 설치해요. 뭐 알리백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연관성이 있겠죠. 그렇죠. 알리백도 좋아하지만 이게 계속적인 그 누진세 부분 구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는 목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 발전되는 그 전기가 이제는 일정 부분 전기 계량기를 역순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역으로 돌려버리는 형태인데 사용량보다 발전량이 많게 되면은 태양광 그 계량기가 역으로 돌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용량이 적게 나오고 그러면은 이제 적은 전기 요금만 내면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인 기조로 좀 흘러가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이제 OCI입니다. OCI. 예. 네. OCI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패널을 만드는 폴리실리콘 부분들을 이제 생산해서 이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네. 국내 공장이 아니라 해외 공장 말레이시아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 공장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동아시아권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세 부분을 낮추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쪽에서 판매되고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되는 이 태양광 패널 부분들에 대한 그 가격 경쟁력도 많이 이제 생기는 부분들이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중국 쪽에서 이제 정확하게는 판단하는데 중국 쪽에서 기존에 태양광 패널 폴리실리콘 만드는 업체들한테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을 해줬었어요. 그래서 원가 이제 그 가격 부분들이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래서 예전에 뭐 15달러, 20달러 뭐 이렇게 거래되던 게 3달러, 뭐 6달러까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 어려웠습니다. 그중에 OCI도 상당히 잘 가다가 주가가 꼬꾸라져가지고 계속 바닥을 기었던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30달러 넘게 이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향후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공행진으로 계속 가면서 그거에 대한 대체 에너지 생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촉발되지 않을까. 그래서 EU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이제 대란을 겪으니까 향후 5년 안에 러시아 천연가스와 관련된 설비라든지 구매를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025년까지 300기가와트, 30년까지 600기가와트로 계속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발전량을 늘리겠다. 저 매출 그래프가 참 이쁘네. 네. 이런 부분들이 저거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 그래프 나올 텐데 네. 돌려주시죠.
괜찮네. 엄청나게 나옵니다. 괜찮네. 2분기 사뭇 기대되네. 주가 궤적이 저걸 아마 따라가지 않나. 그렇게 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보더라도 엄청나게 저렴한 편입니다. 저렴한 편이고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OCI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담아가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예. 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앞서 모두에도 설명드렸듯이 레버리지, 빚을 관리하면서 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좋다 그래갖고 막 신용 몰빵, 미수 몰빵 이래버리면은 그 시점부터는 계속 이제는 주가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잖아요. 네, 기도하는 그렇죠. 포지션은 우리가 잡지 말자. 네, 그렇죠.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앤 소문이었고요.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